있고 그 일부 장모는 지금 재판을 다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건 그냥 법적으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검찰이 조사하면 되지. 이게 엑스파일 형태로 돌아다니는 걸 저는 못 봤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엑스파일 무슨 파일 이러면 좀 신뢰감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전혀 돌고 있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그 장성철 님은 가지고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봤는데 방어를 못 하겠다는 취지로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커진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엑스파일은 공개할 수가 없는데 돌아다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법적으로 차분하게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 그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검찰총장 임명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일인지 그렇다면 왜 인사청문회 때 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때 다 나왔던 얘기인가? 또 지금 반복되는 건지 저는 네. 좀 의구심이 들어서 네. 제일 중요한 건 송영길 당대표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아직 윤석열 총장이 뭐 대권 행보에 대해서 공식 선언을 한 게 아니니까 조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7일 날 공식 행보를 한다고 하니 민주당에서도 그 내용을 좀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성철 소장도 뭐 그렇게만 얘기하시지 말고 어서 들은 게 있으면 뭐 얘기를 하시든지 오늘 저희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최고위원들이 오히려 공개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람들이 또 궁금증만 갖는 것보다는 뭐 내용을 좀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법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면 그거는 조사하면 되는 거고요. 또 뭐 도덕적 책임이 따르는 거면 또 그건 그대로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일부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분명하게 인사청문회 때 청문 과정에서 명확히 하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이 문제가 민주당의 족쇄가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김진태 당시 법사위원께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러저러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한 영상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건 직접 기자회견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돌아다녀도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예를 들면 소윤이라는 윤대진 검사의 형과 관련한 이런저런 의혹을 그때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제기하셨어요. 근데 그때 민주당 태도가 좀 불분명했고 그리고 그때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폭로한 뉴스타파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비난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은 송영길 의원이 자료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달리 엑스파일은 장성철 님이 보았다고 하니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면 우선 궁금하지 않습니까? 엑스파일 그럼 나도 보고 싶고. 네, 그래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해라. 그건 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그리고 김동연 여러 다른 대선 주자들 계속해서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당내의 움직임이 보입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분들이 아니라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기용된 그렇죠. 한 분은 요직에 현직 감사원장이고 한 분은 경제부총리를 지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제일 중요한 게 사법, 감사, 뭐 경제라고 했을 때 이 세 부분이 굉장히 국정 운영에 중요한 부분이고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뭐 나름대로 칭찬하시고 능력 있다고 임명하신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지금 대선 후보 그렇다고 여당 후보는 아닌 걸로 지금 판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힘에 와서 뭐 대선을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안에서는 개인적인 친소 관계가 있으신 분들하고는 뭐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는 얘기가 없고요. 저희는 좀 의아하죠. 이게 정치사상 정말 초유의 사태인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임명한 일종의 요직의 인사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뭘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일부에서는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견을 수용하지 않는 폐쇄성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세 분이 대선 출마를 하신다면 그 배경이 궁금해요. 근데 이견을 수용하고 그 성향이 다른 사람을 시킨 거 이렇게 탕평책으로 보는 거는
그런 해석도 있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기용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버티지 못하고 일종의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지금 나오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분들을 뭐 대변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선 출마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본인이 다 듣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기 그런데 김연아 의원님, 감사원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그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감사원장이 이 정치권의 대권에 이렇게 발을 바로 내딛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인생이나 또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감사는 전혀 개인적인 어떤 사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대선 출마를 얘기를 하신다면 정말 그런 분이 왜 그 지경까지 하게 됐냐라는 걸 정말 저도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정치를 하든 뭐 하든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분은 뭐 수사나 감사 이런 걸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별 상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윤석열, 최재형 두 분은 하나는 수사, 그것도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 다른 한 분은 공직사회의 기강을 잡는 감사원장이었다는 면에서 이건 정파를 떠나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공통된 특성이 임기 중에 사퇴하고 나가겠다는 태도이거든요.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의 경우는 최강욱 의원이 물었어요. 감사원장이 이러는 게 맞냐, 똑같은 취지로. 그랬더니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서. 저는 그 대답을 하는 걸 보고 저분은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면이 견딜 수 없어서 사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사퇴했는데 야당에 가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 대통령이 대권 욕망 없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책임 전가는 평소 대통령에 나가고 싶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를 핑계대는 거라고 생각하지 사퇴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야권의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데 그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출마를 하겠다는 거고 윤석열 전 총장은. 그리고 최재형 원장은 뭐 곧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하는데 언론이 계속 출마하는 쪽으로 조기 사퇴하는 쪽으로 몰아가더군요. 이거는 저는 정파를 떠나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사퇴해서 대통령에 나오는 것은 이건 비상식적이고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었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아니요, 뭐 저도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최 전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어떤 명분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저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네.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비판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거기에 공감이 가는지는 한번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최동욱 검찰총장 있었잖아요. 네. 거긴 뭐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박근혜 정부가 찍어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어쨌든 그만두고 나서 찍어내기 당하고 나서 정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검찰총장이 이렇게 이런 일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사회 전체가 이건 내부에서 토론할 일이다. 검찰의 중립성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처신에 대해서 검사들이 토론해야 될 일이고 감사원 직원들이 토론할 일이다. 우선은 그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분이 야당 뭐 인사들하고 만난다 이런 얘기 듣는 순간부터 아니 저분은 감사원장이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적인 원전에 대한 감사까지 하면서 야당을 만나? 그걸 공개적으로 또 언론에 그게 실리고 이래서요. 야, 이건 진짜 감사원까지 정치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되나 이런 생각 그냥 하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정치적 감사 안 했다고 말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으면 그런 말 왜 하겠습니까? 아니 뭐
지금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죠. 그 네, 비판 그건 받을 너무 수 있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예. 저는 두 분 다 그냥 단순히 권력 욕심 때문에 아니면 핍박을 받아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권력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뭐 그건 좀 그렇다고 지켜보시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더 발생할지 좀 기대가 됩니다. 8413님께서 다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택은 국민의 몫이죠 얘기합니다. 9098님은 저 집을 비난 나쁘다고 하면서 그 집에서 며느리감 또는 신랑감을 찾는 격이죠. 이렇게도 얘기하시네요. 민주당은요 경선을 어떻게 한답니까? 원칙대로 한답니까? 미룬답니까? 왜 못 원칙을 그리고 이 룰을 바꾼답니까? 안 바꾼답니까? 왜 결정을 못합니까? 내일 20일 의총을 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도부에서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도부 내부 의견이 팽팽했다는 것이죠.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22일 내일이죠. 의총을 열어서 의견을 듣고 그러나 표결 같은 건 하지 않겠다. 그럼 내일 결정은 합니까? 의견을 듣고 지도부에서 결정하겠다. 이런 프로세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여요? 아니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송영길 당대표께서는 원래대로 하자 변경하지 말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일 의총이라는 게 일부 반대 의견을 내는 의원들을 본인이 설득하시기 위한 일종의 절차인지 아니면 내일 의원들의 의견 때문에 송 대표님의 어떤 의견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저도 네. 궁금한데 네. 일단은 당대표 입장은 원칙대로 가자는 것이다라는 쪽이라고 최문순 후보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가졌더라도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한번 의논하자는 것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정당이. 근데 정말로 그 의원들의 의견이 합리적이라서 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뭐 바뀔 가능성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선 연기의 논리가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하여 이게 절박한 상황이냐. 그 당원 당규에 보면요. 이게 꼭 바꿔야 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당무위원회로 넘긴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네. 때 그 상당한 조건이. 이유가 불가피한 이유가. 근데 중요한 건 코로나가 지금 완화되고 좋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절박한지 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를 치렀는데요.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최민희, 김연아, 최민희 감사합니다. 두 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나. 어머. 갑자기 당황.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